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입니다.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으로 예측한 한국의 부동산 전망.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최고의 지금 금리 인상으로 최상단위 기준금리가 5.5%, 그리고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제1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계의 경제 흐름, 그것을 파악해서 실제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결코 세계 경제 흐름과 저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전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최근 시각 변화,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 변화, 미국의 2023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말 0.4%에서 올해 1.6%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과 시장이 예상한 경기 침체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 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생하지 않고 미국이 고용이 지금 사상 최고치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양호한 경제 전망의 배경을 보니까 초과저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 그 푼 돈이 소비를 하지 않고 가계의 초과저축, 돈 사람들이 저축을 했어요. 그 저축이 됐고 그 저축된 돈으로 민간 소비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소비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을 상쇄를 했습니다. 비록 금리가 인상됐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때 저축한 돈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간 위축된 가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또 중요한 게 양호한 고용, 고용이 역대 최대라고 그랬죠. 높은 임금 상승으로 초과 저축을 크게 소진하지 않으면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임금도 높아지고 초과 저축도 지금 있어서 소비가 위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물가에도 계속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과 유로가스 부족으로 증가가 됐다. 에너지도 수출하고 있고, 리쇼어링, 미중 기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비주거용 투자가 증가하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세,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중국이 성장을 안 해도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바이 아메리카 등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 우대 정책, 그렇죠? 인프라 투자하고 미국이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정책을 잘하고 있다. 좀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을 빗나가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지만 미국만 인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출산율도 약 2명 정도에 육박하면서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인구 구조도 이렇게. 그 외에 일본, 중국,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 전망 기조. 여기서부터는 헤드라인만 쫙 이제 읽어도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 지연됐죠. 원래는 202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은 높은 금리 수준과 신용 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올해 상반기에 2.2%, 하반기에 0.5%로 연간 1.9%가 상승이 예상되고, 이게 내년 상반기에 피크를 이룬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0.4% 마이너스, 하반기에 2.2% 하면서 연간 0.5%로 다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가 가장 침체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 임금, 유가 상승으로 느리게 둔화하고 2025년까지 2%대를 상회할 것이다. 물가가 올해 4%대, 내년에 2.8%, 후년에 2.5%, 2026년에 2.2%.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년 한 중반서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2%대로 접어드니까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최저 금리에 도달한 후 2024년 2분기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근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3년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영해서 통화 긴축 정도를 미세 조정하는 차원이며,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낮추면서 이 물가 2%대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자산의 급격한 상승도 막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막으면서. 다만 위험 요인은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금리 인하 시기가 달라지는 점에서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를 보면서 할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 변화.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아마도 23년에는 경제 전망치가 작년 말 0.4%보다 높은 올해 8월에는 1.6%로 경기가 상당히 좋다. 예상한 것보다. 그 내용은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죠? 그래프로 보면 연준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죠. 22년 12월에는 약 한 1.5%로 예상을 했었는데, 24년에, 그리고 23년에는 이때 예상했을 때 0.5%, 23년 3월에 0.5%였지만 실제 23년 6월이 되니까 실제 1%였어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경제가 차분하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해서 실제 이렇게 침체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침체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좋다. 그렇죠? 그리고 GDP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 변화를 봐도 23년 컨센서스가 보면은 이렇게 GDP 성장률이 23년에 저점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지금 예상을 해보면 23년에 1%대고 오히려 내년에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중요한 내용인데, 과거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최근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에 6번의 금리 인상기를 거쳤으며, 대부분
경기 침체와 위기를 유발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고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이렇게 총 7번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주기를 보면 최고 금리까지 올라가는데 약 1년 4개월, 그죠? 그리고 2년 5개월, 1년, 그리고 11개월, 3년. 토탈 하면은 약 한 2년 정도가 걸렸겠네요. 그죠? 에버리지를 하면. 근데 지금 1년 4개월째래요. 그럼 아직도 한 6개월 정도는 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과거에 뭐 오일 쇼크나 뭐 이럴 때보다는 기울기는 좀 약하지만 최근래에서는 가장 빠르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더 갈 거란 예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도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국가에서 미국에서 돈을 막 풀었는데 그것을 소비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초과 저축을 한 거예요. 저축을 했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 저축한 돈과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가 위축이 안 되고 소비를 계속 해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초과 저축률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22년도부터는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초과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소비 지출의 장기 추세 편차를 보면은 이때 오히려 코로나 때 소비를 안 하고 있다가 서서히 소비를 하고 이때 돈 모아둔 걸로 서서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GDP 성장률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침체로 빠져들 거다. 그렇지만 짧다. 한 5, 6개월 정도 할 거다. 내년 상반기 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리스크가 미국발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발 이후 유가 상승과 유로 가스 부족으로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별 수출액을 비교를 하니까 미국이 2020년 우크라이나 이때 전쟁이 발발했는데 북미와 중남미로 계속 에너지를 수출을 했고 환태평양으로도 수출을 했고 유럽연합으로도 수출을 했어요.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부동산은요 이렇게 이때 굉장히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집값이 이때 미국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한국은 이렇게 꺾였잖아요. 미국은 지금 꺾이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꺾였더라도 살짝 꺾였죠. 그리고 미국은 고정금리를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값이 올라갈 때 20년, 30년으로 0.5%로 대출을 받은 것들이 고정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지역별 수입액 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요 노란색이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오히려 꺾였어요. 수입을 안 하고 있고 대신에 북미, 뭐 캐나다나 중남미 쪽에 수입이 늘고 그리고 대만이나 한국도 미세하게 늘고 유럽연합에 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을 보면 인프라 투자, 바이코리아 등 재정 지출 확대 및 보호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면서 아무튼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반에 아주 약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 자산 시장이 튼튼하면 큰 위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개인 부채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미국발 리스크는 적지만 저희 자체적인 저희 대한민국 자체의 개인 부채 지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망 기조를 보면 미국은 2023년 상반기 양호한 흐름으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굉장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미국 경기 침체가 24년 상반기로 지연되고 침체폭도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발로 인한 우리 부동산의 붕괴 이런 거는 굉장히 작다. 당초에 미국이 폭락하면 저희도 폭락하죠. 그렇죠? 2007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근데 지금은 하나 더 리스크가 있는 게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있죠. 그거랑 저희 대한민국 자체적인 리스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국 경기 침체 확률을 보면요. 미국이 지금 60% 정도.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 약 한 50% 정도. 그리고 한국이 약 한 25% 정도. 그리고 중국이 약 한 18%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좀 낮아졌어요.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만 폭은 작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금리 인하폭 연준의 전망이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약 한 100bp 정도 낮추고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 0.5% 정도 오면 200bp 정도 낮추고 경기 침체가 약 마이너스 1%가 오면은 300bp 정도를 낮춘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구간이죠. 그래서 약 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bp 정도 아마 내년 중반기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경기 침체를 보인다면 미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은 상반기 양호한 흐름으로 인해 연평균 약 1.9%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마이너스 0.4, 하반기 때 2.2%, 요때 아마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게 마이너스 100bp에서 마이너스 200bp 정도.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은 높은 금리 수준과 신용 여건 악화로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민간 소비, 가계 소득과 신용 여건이 약화되면서 누적된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를 예상합니다. 그렇죠? 이 소비 저축, 초과 저축이 소비를 다 해서 소진되고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가 예상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용시장도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23년 4분기 이후에 실업률이 한 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2% 중반인데 내년 한 2Q에 최악으로 갔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미국의 경기 침체기를 보면 이 회석이 경기 침체기인데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기가 옵니다. 올리면 경기 침체기가 와요. 그런데 보통 금리를 올리고 최상단에 머무른 다음부터 약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중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 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 임금, 유가 상승으로 느리게 둔화되고 2025년까지는 목표 2%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 하반기 3% 중반을 기록한 이후에 23년 2분기부터 약 3%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2%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경로, 그렇죠? 22년 7월 달에 최고 높았죠. 9%까지 갔다가 지금 3%, 기본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24년 후반기 때 가면은 2% 후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하반기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24년 2분기 통화 긴축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 가능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아마 내년 한 2Q부터 예상이 될 거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장기 추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5.5%인데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실질금리는 약 한 3% 좀 안 되죠. 2.5% 정도. 전망의 위험 요인, 약간 리스크 있는 것들을 보면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와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달라질 점에서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죠? 완만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둔화, 24년 말 경기 둔화와 2023년 경기 침체로 연준은 통화 긴축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2024년 2Q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될 거다. 여기 아무튼 가장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고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24년 후반기로 갈 거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와 통화 긴축 기조로 은행 위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렇죠?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은행의 자본 확충, 중소형 은행 간 합병 등으로 투자 심리 위축과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악화와 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내년 금리 인하에도 장기 금리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잠재 성장률 상승, 인플레이션 촉진 등이 나타날 경우 시장은 국채 10년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2024년 금리 인하 전후로 인플레이션 목표 2.0%,
상향 또는 중립금리 상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금리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해소되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맺은말입니다. 진짜 실패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전투에서 수십 번 패배한 군인과 면담을 해보면 적절한 자극과 응원을 받는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포부를 가져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미 우울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패배를 딛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 교도소 수감자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력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그런 환경은 내면에 있는 장점 대신 단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자극하고 포부를 심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잠재력을 믿으며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사람,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멋지게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갈지를 판가름한다.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이런 사람들은 높은 목표와 고성한 포부를 지닌 사람들로 함께 있으면 나도 비슷한 포부를 가지게 된다. 정신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순조롭지 않았다면 당신은 더 높은 곳, 도달하는 사람들의 성공에서 자극과 격려를 받을 것이다. 니콜러스 홀은 실패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회사 이름을 지었다. 새로운 기업을 끊임없이 설립해 나가는 그는 스타트업 실패 사례 모험 창업자로 창업이란 모험을 기록하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는 성공하려면 어려운 일을 회복하고 자기 의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노력하지 않는 게 진정한 실패다. 니콜러스의 핵심 신념이다. 그는 실패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덧붙인다. 개인적인 실수를 하든 업무 실수를 하든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이다.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스타트업이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단 한 번도 겪지 않거나 실패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창업자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같은 절차를 겪었다. 니콜라스 홀은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건너뛰기를 바란다고 인정했다. 실패해서 회복하는 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의심이다. 위로되는 말과 생각은 실패를 극복하는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회복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핵심은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이라는 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했지만 이것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